안녕하세요. 이성남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동대문 흥인지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흥인지문과 동대문은 한양도성의 동쪽에 있는 정문으로서 1395년 경복궁과 종묘사직을 건설한 이후에 그 다음해인 1396년 한양도성을 축조하게 됐습니다. 축조할 때, 한양도성을 축조할 때 산에 있는 곳은 다 돌로 쌓고 평지는 다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습니다. 토성이었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세종연간에 다시 밑에도 흙에서 돌로 쌓게 된 곳이 현재 멸실된 국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현재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흥인지문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보물 1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현장을 안 가지만 국보 1호는 숭례문이죠. 그런데 문 이름이 서울에는 4개 큰 문과 또 4개 작은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동쪽에 있는 큰 문은 흥인지문, 그 다음에 동대문이라고 하죠. 남쪽에는 남대문, 또 고유명사는 숭례문, 또 청와대 뒤에 있는 대각산 쪽에 있는 곳은 숙정문, 또 우리가 보통 통상 서대문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도니문입니다. 사실 서대문이란 말은 일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지 옛날 조선시대에는 서대문이라고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이 4개 있는 곳이 대문이 있고, 또 하나 작은 문은 저쪽으로 가시면은 신라호텔 쪽으로 가는 길을 보면은 거기에는 광희문이라고 있습니다. 광희문은 물이 흘러가는 문이고, 사람이 도성에서 죽으면은 묘지를 나가기 위한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구문이라고 썼습니다. 또 하나는 숭례문을 지나서 인왕산 가기 전에 작은 문이 있는 곳은 또 뭐 하는 곳이냐면은 거기 소위문, 일명 서소문이라고 그러죠. 있는 곳이 또 있고, 또 하나 인왕산을 넘어서 대각마루에 오르기 전에 있는 부암동 넘어가는 그 언덕에는 보통 창의문, 일명 자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 코스에 갈 곳은 해암문이죠. 해암문은 동쪽에 있는 문이라고 해서 동서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개의 큰 문과 4개의 작은 문으로 연결된 한양도성인데, 무려 길이가 그 당시에 18.6km.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척으로 썼죠. 한 척이 30cm니까 59,500척. 그러니까 그거를 도량형으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18.6km로 성곽을 축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쌀 때는 600년 전에는 백악관부터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쌓였습니다. 누가 쌓냐면은 그 당시에 세종 때나 태조 때는 한경소부터 전라도까지 팔도에서 온 백성들이 올라와서 쌓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숙정연간에는 그 당시에 무너지고 멸실되고 했으니 다시 증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군인들이 쌓습니다. 그래서 쌓고 무너지고 쌓고 무너지고 순저 연간까지 계속 이어졌다가 있는 곳인데, 최근에는 70년대에는 새로 쌓은 성곽은 저기 보시는 흰색으로 난 색 있죠. 저 돌을 보면은 저거는 근대 쌓은 것으로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다시 저거를 축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보물 1호, 바로 흥인지문이고, 또 이렇게 문을 좀 보시면은 삥 둘러서 있는데, 다른 문보다 여기가 지대가 낮아가지고 여기에 저걸 항아리 모양으로 해서 삥 둘러 있는 성곽이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보면 수원하성에도 아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문을 갖다가 옹성이라고 합니다. 옹성은 옹자는 항아리 옹자입니다. 항아리 모양의 성곽을 둘러 있어서, 그런데 적을 들어와 가지고 수비가 용이하게 만든 하나의 옹성인데, 저쪽에 차도 옆으로 가면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있는데, 적들이 들어와서 옹성으로 들어오면은 우리의 아군이 저 위에서 공격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옹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로 도간에 둔지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여기 옹성에서 그 말이 나온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에서 낙산 방향으로 오르다 보면은 바로 여기에 자그마한 이게 동판으로 된 표석이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여기는 어떠한 곳이냐면은 여기는 보구여관입니다. 보구여관은
정동에 가도 이화여고와 정동 제일교회 중간에 보고여관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화학당을 창학한 의사 선교사인 마더 스클랜턴 부인이 만든 병원인데, 그 당시에는 그 병원이 보고여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초의 여성병원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 조선시대 후기 쪽만 해도 그 당시에 남성들이 여자를 함부로 터치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의사가 필요하고 또 여성 전용 병원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동에다가 최초로 여성 전용 병원인 보고여관을 했는데, 바로 이 동대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런 서양의 의술을 갈망하던 그 당시에 여기다가 마더 스클랜턴 그 이화학당을 창학하신 선교사가 여기 이곳에다가 1887년도에 동대문 시약소, 다시 말하면 시약이라는 것은 어떤 약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베푼다는 것이죠. 의술을. 그 약과 의술을 베푼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곳에다가 바로 보고여관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훗날 바로 동대문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으로 여기에 자리를 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건물은 동대문 이대병원이 없어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지금은 한양도성 박물관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성밖에 있는 마을이 바로 창신동입니다. 창신동이 있는데, 창신동에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창신동 뒤쪽으로 가면 동망봉이라고 있습니다. 동망봉은 어떤 곳이냐면은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라고 그러는데, 바로 단종이 바로 숙부인 수양대군에 가지고 바로 귀향을 가게 된 것이 영월 청룡포로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헤어진 정순왕후가 바로 궁궐에 있지 아니하고 동망봉 밑에 아랫자락에 있는 바로 거기 정업원, 다시 말하면 청룡사 비구니 사찰에 그쪽에 머무르면서 몇십 년 동안 동망봉에 올라가서 그 떠난 그 단종을 그리워하는 데서 그걸 따고 나온 봉이 동망봉이고, 또한 이 창신동은 지금도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채석장, 절개지가 많이 있습니다. 절개지는 뭐냐면은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총독부나 한국은행이나 서울역, 경성부청, 지금 서울시청이죠. 거기 갔다가 건축자재로 바로 이 창신동에서 거의 채석해서 갔다가 건물을 졌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